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상파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지만 못생긴 얼굴 때문에 장가를 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어느 신비한 화공을 찾아갔고 그 화공은 여인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주며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 재를 올리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그림에 여인이 살아서 나올 것이라 하였다. 아이고, 드디어 100일이네. 옹심이, 어여쁜 옹심이, 어서 나오시게. 내 옹심이, 예쁜 내 마누라. 그러자 정말로 그림 속 여인이 살아나오는 게 아닌가? 서방님, 아이고, 정말 사실이구만. 이쁜 내 마누라, 어서 이리 와보시게. 보고 싶었소.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상팔의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서는 이복의 친구, 자네 부인은 사람이 아니라 요괴라네. 요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빨리 그 여인을 처치하지 않으면 자네의 혈기를 빨아먹고 자네는 죽게 될 걸세. 내가 요괴를 처치하는 신검을 가지고 왔으니 오늘 처치해 주겠네. 친구의 말을 들은 상팔이는 처음에는 부정했으나 생각해보니 사람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림에서 나온 부인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날 이 대화를 몰래 들은 부인이 다가와 먼저 말을 거는데 서방님, 저는 본시 남학의 지선으로 선녀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받들며 해로하기를 바랐는데 당신이 친구의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후 부인은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아이고, 여보, 마누라 미안하네.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게. 그렇게 상팔이는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리고 7년 후 화공님, 이번에는 허리도 좀 잘록하고 빵댕이도 좀 빵빵하게 그려주시오. 아니, 이 친구야, 이게 벌써 8번째야. 도대체 몇 번을 더 만나려고 그래? 대충 살아. 여자 다 거기서 거기야. 하니 상팔이가 아, 글쎄, 그림 속 여자들이 하나같이 제 얼굴을 보고는 밥맛 떨어져 1년도 같이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처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큰 소중이를 가진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목소리가 가느다란 남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큰 소중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야. 여자는 어찌저찌하여 인물도 준수하고 괜찮은 남자 중에 특히 목소리가 가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밤에 그것을 할 때마다 남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정말로 못 들어줄 지경이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황홀해 죽겠네.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흥이 다 빠져버려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만합시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고민 끝에 보이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이를 조금 잘라내야 합니다. 부인이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의 정,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면 까짓것 당신을 위해 조금 잘라내도 상관없어. 그렇게 의원은 남편의 소중이를 조금 잘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다시 밤일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부인은 남편의 목소리가 굵직해져 듣기 좋긴 한데 소중이가 작아져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보다 더 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어도 좋으니 의원을 찾아가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이기로 하였다. 그렇게 다음 날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 날이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번에 자른 것을 다시 붙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여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다시 못 붙여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상처한 지 5년이 넘은 호라비 만기리는 과부 홍순이를 좋아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만기리는 어느 날 굳게 마음을 먹고 홍순의 집을 찾아가는데 홍순댁 잘 지내는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 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서로 외롭고 힘든 처지인데 우리 살림을 합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어떻겠소? 뭐라고요? 그건 아니대요. 왜 아니 된단 말이오? 내 먼저 가신 지아비를 배신할 순 없소.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한 줄 아시오. 나도 먼저 간 마누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소이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소. 나야 지게질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자네는 혼자 힘으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어려울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합치세.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신 오지 마시오. 내 진심이 자네에게 안 느껴지나 보군 그래. 좋네.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밤 자네 집 마당에 있다가 동이 트면 집으로 가겠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어떤 놈이 밤에 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그날부터 만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 홍순이의 마당에 왔고 동이 트면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 걸까? 사실 나도 만길 씨가 싫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서방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이 되는 날 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만길 씨의 마음을 알겠어. 결심이 선 홍순이는 밖에다 대고 말했다. 만길 씨, 이제 들어오시오. 날이 차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하지만 만기리가 대꾸가 없자 홍순이는 문을 여는데 아니, 댁은 누구시오? 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게요? 저요? 저는 그냥 만길이 아재한테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아쉽네요. 뭐요? 그럼 댁이 100일 동안 매일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네, 그런데요. 만길이 아재가 잠이 많아 해 떨어지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이에 잠시 고민하던 홍순이가 어쨌든 날은 춥고 밤은 기니 일단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고 가시오. 그렇게 홍순이는 젊은 새 신랑을 얻게 되었고 만기리는 평생 호라비로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머리 고약하고 예의 없기로 소문난 의원이 있었다. 어느 날 머슴칠복이는 몸이 허해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갔다. 그래 이놈아 어쩐 일로 왔느냐? 아니, 초면에 반말을 해? 머슴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네, 의원 날이 요즘 기력이 쇠해서 왔습니다. 밥맛도 없고 졸리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 안 아픈 사람이 있나? 젊은 놈이 게으름 피우니까 그렇지. 내가 약 몇 첩 지어줄 테니까 그거 먹으면 나을 거야. 의원의 태도에 화가 난 칠복이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의원 날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겠소이다. 옛날에 염라대왕이 장부를 들여보다가 기생 1명, 도적 1명, 그리고 의원 1명을 지적하며 잡아오라고 했소이다. 이에 저승사자가 그들을 잡아 대령하니 염라대왕이 먼저 기생에게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저는 얼굴을 곱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잣집 자제들과 대감들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밖에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맞는 말이로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으니 마땅히 좋은 것으로 환생하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판결하고 이어서 도적을 불러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소인은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쳐 살면서 쓰고 남는 재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 역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으니 마땅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환생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을 불러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소인은 그 당시 소의 오줌이며 말의 배설물에 부서진 북의 가죽을 섞어서 약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왔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옳거니 근래 내 장부를 보고 죽어야 할 사람을 찍어 잡아오라고 저승사자를 보내면 문득 피해버려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였거늘 그게 바로 너 같은 의원이 관여한 짓이로구나. 내 반드시 너 같은 놈은 지옥으로 보내 고생을 시켜야겠다. 이에 의원은 지옥으로 끌려가며 기생과 도적에게 탄식하며 말했소이다. 부디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든 우리 집에 가서 전해주시오. 내 딸에게는 제발 기생이 되라 하고 내 아들에게는 도적이 되라 하여 나처럼 지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내 말을 꼭 전해주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그 말을 다 들은 의원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냐? 나는 살린 사람보다 저승에 보낸 사람이 더 많으니 분명 염라대왕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놈아. 옛날 어느 마을에 홍기를 놓친 머슴 달봉이는 장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꼬마 녀석이 막대기로 뱀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달봉이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는데 야, 이 녀석아,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느냐? 무릇 생명이란 모두 소중한 것이란다. 그런 못된 짓은 그만두고 집에 가서 강아지 밥이나 주거라. 이에 아이는 달봉이를 노려보며 말하길 뭐라는 거야, 꼰대. 그렇게 말이 많으니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지. 그렇게 아이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저저 싸가지 없는 거 보소. 하여간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나 때는 어른한테 말대꾸 하다간 빗자루가 남아나질 않게 혼났는데 말이지. 그렇게 뱀과 마주한 달봉이가 뱀에게 이놈아, 여긴 위험하니 다시는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오지 말거라. 그러니 내 보금자리인 산에 올라가서 잘 지내도록 하거라. 이에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뱀이 갑자기 쏜살같이 달봉이의 거시기를 물어버리는데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에 고통에 화가 치밀어 오른 달봉은 아우, 저 싸가지 없는 뱀놈의 자식이. 내 앞으로 하루 3끼를 뱀탕만 먹고 소주도 뱀 소주만 먹어야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도중 어떤 처녀가 달봉이 앞에 서게 되는데 이보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의녀인데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그게 말이오. 남사스러워 말하기 어렵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 뱀에게 거시기를 물렸소이다. 어머, 그럼 빨리 독을 빼는 응급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어서 바지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려는데 다른 사내가 나타나 말했다. 멈추거라. 경험이 부족한 네가 독을 빼내다 오히려 독이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할 테니 너는 어서 비키거라. 이복에 아무 걱정 마시게.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의원 하준이라네. 그렇게 달봉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전국에서 알아주는 땅꾼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마을에 어려서부터 친한 두 처녀가 있었다. 우리가 만약 시집가면 먼저 시집간 사람이 첫날 밤에 그 재미를 꼭 알려줘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두 처녀는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처녀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첫날 밤에 재미를 물었다. 야, 이 기집애야. 순진한 척 하더니 너가 먼저 시집을 가버리네. 그래, 첫날 밤은 어땠어? 이에 친구가 답하는데 아, 글쎄 신랑이 그 무슨 방망이 비슷한 생고기를 나의 그 구멍에 넣더니 막 들락날락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뼈마디가 녹아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았어.
도대체 그 맛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시집가지 않은 친구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맛이 저 건너 최서방 댁에 제사에 쓰던 복숭아의 맛과 비교해보면 어때? 그러자 시집간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복숭아의 맛은 달기는 달되 눈을 뜨고 먹는 것이지만 첫날 밤에 그 맛이란 두 눈이 감겨온 눈을 뜨고 맛을 보려고 해도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으니 비교가 안 돼. 너도 시집 가보면 알 거야. 얼마 후 친구도 시집을 가게 되어 첫날 밤을 치르는데 복숭아는커녕 맹물보다도 못한데. 색시, 아까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런데 색시, 나 배고파. 찌찌 줘, 찌찌.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달구는 하루하루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 만드기를 만나는데 이봐, 만드기, 그 과부 서량댁 알지 않는가? 나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어쩌지? 이 사람아, 포기해. 서방 잃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가 어떻게 해볼 여인이 아니야. 지조 있어서 남정네랑 말도 안 섞는다는 여자야. 거참 빵댕이가 토실토실하니 딱 내 스타일인데 자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나? 자네 잔머리 하나는 알아주지 않는가? 잘 되면 내가 술고하게 사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만드기는 달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될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지 뭐. 그리고 며칠 후 계시오? 안 계시오? 무슨 일로 이런 일은 시간에 오셨어? 아, 그게 오늘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소. 소 말이요? 갑자기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좀 곤란하오.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는데 어이, 그건 안 되지. 오늘 우리도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소를 빌려줄 수가 없으니 다른 집으로 가시게. 아니, 달구,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그 방에서 나오는가? 내가 내 집 방 안에서 나오지 그럼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남의 집일 참견하지 말고 그만 썩 물러가시게. 아니, 세상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만.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 내야겠네. 이 모습을 본 과부는 나쁘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왜 그런 거짓을 꾸미는 게요? 이복의 서량댁, 우리네 한평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연약한 풀잎 같은 거라네. 그대가 아직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쯤 되면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쩔 수 없다네. 피차 우리 둘 다 외로운 팔자니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과부는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달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후 몇 달 후 아니, 이복의 달구,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이복의 만드기, 나 좀 살려주시게. 자네 머리가 좋으니 좀 도와주시게.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 부인, 그러니까 서량이 그 여자가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라네. 왜 전 남편이 그리 일찍 갔는지 이제야 알았다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 사는 칠복이가 냇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인이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빨래를 헹구는데 낡아해진 속옷 사이로 여인의 엉덩이와 소중한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보였다. 이를 본 칠복이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빳빳해지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래서 여인의 뒤에 서서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소중이를 꺼내 살짝 여인의 그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금방 빼서 얼른 달아나려다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에 깜짝 놀란 여인이 돌아서서 빨래 방망이를 들고 소리쳤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소리치자 칠복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난 아무 짓도 안 했소. 내 길을 가다 실수로 잠깐 넘어져 손가락이 당신 엉덩이에 살짝 닿은 것뿐이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칠복이는 여인에게 이렇게 변명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외쳤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가락이 닿은 정도라면 어찌 이렇게도 내 소중의 언저리가 오래도록 뜨끈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이 든단 말이냐?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아니, 내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칠복이의 계속된 변명에 여인이 다시 소리치며 외쳤다. 이놈아, 내 말이 사실이면 어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넣어 보거라. 수염이 많은 한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시골집에 묵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요인데 길을 잘못 들어 이렇게 되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에 어느 여인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 혼자 사는 집이오나 사정이 딱하니 건너 방에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건너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너머에서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라고 중얼거리는 여인네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은 선비는 내일 과부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줄 것이라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과부가 차려온 밥상에는 간장과 김치뿐이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선비는 주인 여인네에게 따져 물었다. 내 하룻밤 묵게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서도 어젯밤에 말하기를 오늘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준다고 해놓고선 겨우 간장과 김치가 뭐요? 그러자 과부는 선비를 노려보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기는 했지만서도 어찌 이렇게 양반을 능멸하고 희롱하여도 된다는 말이오? 하룻밤 재워준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희롱을 당하니 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구려. 화가 난 선비가 대충 짐을 챙겨 돌아 나오려는데 과부가 선비의 뒤통수에 대고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엠병,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허물없는 친구인 만석이와 갑수가 있었다. 둘은 특히 여인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네 뭔 재미난 이야기 없는가? 심심하구만. 심심해?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줘? 뭔데? 한번 해보게.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겪은 일인데 말이지.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김대감님 댁에 아주 예쁜 여종 꽃순이라는 애가 있거든. 아주 피부도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눈도 땡그라니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아무튼 여기저기서 사내들이 아주 어떻게 한번 찔러보려고 노리고 있는 아이인데 말이야. 하루는 내가 김대감님께 용무가 있어 찾아갔는데 어디 행차하셨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일 다시 들러야겠다고 나오려는데 마침 그 예쁜 계집종이 딱 포악해 서 있는 게 아닌 겐가. 그런데 놀란 토끼마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대감이 없는 틈에 나를 유혹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 바로 앞으로 가서 나 좀 따라오거라 라고 했지. 그랬더니 군말 없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사랑채에 조용히 들어가 요 예쁜 거사 하고 한번 안아봤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거사를 치러야겠다 생각해 내가 꽃순이를 눕히고 두 다리를 높게 들었더니 그랬더니 뭔가 빨리 말해보게. 아 글쎄 치마 속에서 땅따리 김대감이 헛기침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허허, 이 친구 재밌구만. 재밌어. 그 노인네 그 나이에도 여색을 그리 밝히다니 대단하이.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저번에 자네가 외출한지도 모르고 자네 집에 찾아갔을 때 말이야. 그 김대감이 그때도 자네 부인 치마 밑에서 나오더라니깐.